안녕하세요. 대치동 하이포르트 고입전문학원 원장 박준상입니다. 오늘은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수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여쭤보셨던 Q&A 7선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사실 상담과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대면 상담도 있고요. 혹은 블로그나 혹은 유튜브 댓글에 수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모아서 왔고요. 그래서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대부분 가지고 계셨던 특목고 자기소개서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이 많은 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 면접편에 이어서 이 영상 역시 우리 학생분들은 필기해 가면서 우리 어머님들도 간단한 메모장이나 A4 이면지 꺼내셔서요. 메모하고 필기해 가면서 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은 금이니까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원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서에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나요? 없었던 얘기도 사실처럼 만들어서 써도 되나요? 이런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자,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 학생들, 어머님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사실, 팩트에 기반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 사실이라는 것은 면접관이 확인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생활기록부입니다. 그러면 다시 생활기록부 상에 있으면 다 써도 되나요? 네, 다 쓰셔도 돼요. 그럼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써야 된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정규 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적어달라는 말이에요. 다시 중학교 정규 교과 활동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적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주장을 해도 생활기록부에 없으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것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 아이가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기부를 기준으로 적어달라고 요청 권고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칙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니까 누구나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자기소개설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합성어인데요. 자기소개서 플러스 소설을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소개서가 너무 사실에만 입각해서 너무 사실에 기반해서 써도 안 된다. 어느 정도 꾸며지는 면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 이런 말들이 떠도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기소개설이 어느 정도 저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partially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필요한데 이 소설이 말도 안 되는 무협지 같은 소설이 돼버리면 여러분들 탈락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기소개서를 어느 정도는 다듬어줄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데 이게 이제 첨삭이랑 여러분들이 수정, 즉 컨설팅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래서 컨설팅을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저는 화장, 우리 여학생들 메이크업 하죠. 화장, 혹은 조금 더 나가서는 시술이나 이제 성형수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머님들이 낳아주신 우리 어머님이 낳아주신 대로 우리 아들, 딸들 눈, 코, 입 너무 예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는 코 살짝 했으면 좋겠는데, 눈 살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나중에 되면 그런 생각이 들겠죠.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도 있는 그대로 괜찮아요. 사실에 입각해서 진술하고, 담백하고 너무 좋죠. 하지만, 살짝만, 이거 살짝만 이렇게 좀 다듬어주면, 살짝만 좀 이렇게 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자기소개서 첨삭하고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이 전국적으로 많은 거고, 특히 대치동에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없었던 일을 있었던 일처럼 둔갑해서 파는 그런 허위 광고를 여러분들 스스로를 허위 광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하되 살짝 뭔가 아쉽거나 2% 부족한 부분들을 화장하거나 시술하거나 성형수술하듯이 살짝만 커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살짝은 다듬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기소개서 트렌드 보겠습니다.
사실 자기소개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거는 이제 5년 전, 10년 전 얘기들이 이제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상에서 혹은 구글이나 그런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정보고요. 사실 요즘에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상담 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아직 막 인터넷은 업데이트가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소개서 트렌드를 제가 before, 그다음 after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before 같은 경우에는요, 나의 학업적 성취도와 학업적 우수성을 드러내면 됐어요. 내가 학업적 성취도와 우수성을 뽐내듯이 써도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합격을 했어요. 왜? 다 그렇게 썼으니까. 자, 입시는, 면접은, 상대평가죠. 다 그렇게 썼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돌연변이 아이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진화하고 조금 더 역량, 두각을 드러내는 아이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아이들은 어떤 내용을 적냐면요. 학업적 성취도와 우수성을 뽐내듯이 적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내 이야기를 할 거야. 내 본인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내 이야기라는 건 학업적 경험을 기반으로 하되 그 경험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책 한 권을 읽었으면 기존에는 내가 이 책을 읽어서 뭐 뉴턴의 무슨 이론을 알 수 있었고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공부했고 또 이런 이론도 공부해서 과학에 대한 뛰어난 이해력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다 나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이전에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적는 트렌디하게 적는 글은요. 내가 이 이론을 공부함으로써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라는 사람이 이 과학 분야에 혹 상대성 이론에 이런 우주 물리 천체 물리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학습을 계기로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 이후에 연계해서 이런 학습을 추가적으로 했다. 그 학습은 뭐냐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다시 한 끗 차이예요. 이 무게중심, 무게추가 어디에 있냐의 차이인데요. 이전에는 뭐냐면 다시 학업의 성취도, 나 짱이야, 나 1등급, 나 1등, 전교 1등 이런 거였다면 지금 나 공부 잘해. 근데 그 공부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더 발견하고 더 깊게 이해하고 나라는 사람의 꿈과 끼, 재능을 발견했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이런 학습으로 이어졌고 그 학습이 또 나를 발전시키는데 이렇게 이어졌어.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자소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요거는 학생뿐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들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많이 여쭤보시는 거. 선생님, 저희 가족은 해외여행을 매년 두세 번씩 갑니다. 근데 그 해외여행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데, 혹은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 얘기를 자기소개서 써도 될까요? 자, 될까요? 안 될까요, 어머님들? 제가 영상 첫 부분에 설명드렸죠? 사실에 입각해야 되는데 그 사실은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최소한의 검증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간 거 생기부에 적어주시나요? 안 적어주죠. 그래서 가급적 안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가 X가 아니라 세모라고 적을 거예요. 왜? 이거는 무조건 단정지어서 쓰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이제 1대1 상담과 컨설팅의 영역으로 이어지는데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학업 경험과 학업 계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이야기를 정말 특출나게 잘 적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친절한 편인데 기꺼이 도와주려고 많이들 노력하는 편인데 우리나라에는 휠체어 장애인이 있을 때 그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고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이 두 나라 사이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어디서 기원했는지 궁금해졌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학습을 내가 적고 싶은 거라면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맥락도 없이 내가 어디 영국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내가 영어를 너무 잘했다. 거기서 영어 회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여행을 계기로 영어 회화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영어 스몰 토크도 가능해진 그런 아이가 됐다. 이건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다시 제가 말씀드린 그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차이라든가 그런 뭐 특징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고 구체적인 학습을 설명하고 싶다면 그런 학습 계기 측면에서는 적어도 큰 무리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권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적으면 내가 정말 두각이 드러나고 정말 두드러지게 다른 지원자랑 구별되게 보인다. 그러면 이때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좀 개개인 상황을 들어봐야 돼서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세모로 제가 남겨둘게요. 자, 그 다음에 피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써야 할 때 두 가지는 꼭 피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아이들 이제 한 10분 정도 넘어가서 주의력 떨어질 시간인데, 아이들 집중하시고, 자, 여러분 미래가 바뀔 수 있는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집중 잘 하시고요. 자, 제가 두 가지 설명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제가 지난 영상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하는 영상, 뭐죠? 대필입니다. 대필하시면 무조건 떨어져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대필했는데 합격한 아이 있던데? 네. 합격할 수는 있겠으나 합격이 보장된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필하면 제가 무조건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티나요.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 보셔도 티가 납니다. 그래서 대필은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두 번째는 합격생 자소서 카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합격생 자소서 뭐다? 그냥 따라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러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여러분, 유사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똑같이 지원한 지원자들 사이에 유사도를 검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 졸업생들의 자기소개서와 유사도 검사 똑같이 해요. 혹은 어디 논문이나 책 같은 거 그대로 베껴다 쓰지는 않았는지 유사도 검사 다 합니다. 무조건 걸려요? 하지 마세요. 단, 합격생 자소서는 카피는 안 되는데 제가 레퍼런스로 참고하는 거는 권장드립니다. 왜? 합격한 아이들 자소서를 두세 개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아, 얘는 이래서 합격했구나. 아, 느낌이 다르네. 탈락생 거랑 합격생 거랑 비교해서 대조해서 보시고요. 합격한 아이들 거 한 번에 두세 개 보세요. 그러면 아, 이래서 합격했구나라는 게 눈에 딱 보입니다. 뭔가 그 특별한 눈이나 안경이 없어도 잘 캐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합격생 자소서 어디서 보냐? 결국에는 이런 레퍼런스가 많은 학원이나 선생님들을 찾아가셔야겠죠. 혹은 우리 학교에 졸업한 선배가 있다면 뭐 참고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도. 자, 그 다음에 제가 꼭 조언하고 싶은 거 이제 마지막 두 가지 나왔는데요. 두 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최대한 저는 많이 써봐라 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제 측면에서 그리고 글자 수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주제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1500자 쓰는데 이제 생각보다 많게 느껴질 때도 있고 생각보다 적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뭐야, 띄어쓰기 제외해서 1500자면 A4 한 장인데 금방 끝나겠는데? 네, 금방 끝나요. 근데 그 끝남이 밀도 있고 빽빽하고 완성도 있게 끝난 건지 아니면 그냥 가라로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좀 날리듯이 휘날려서 쓴 좀 가벼운 글인지 밀도가 낮은 글인지를 잘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자, 아무튼 글을 주제 쓸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공부한 거 쓸까 수학 공부한 거 쓸지, 혹은 내가 뭐 학생회에서 어떤 갈등 조정하는 걸 쓸지, 아니면 친구랑 친구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해결하는 상황을 인성교육에 쓸지, 이 글의 주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정 지어서 이게 더 좋을 거야 라고 미리 단정 짓지 말고 다 써보세요. 뭐라고? 많이 써보시라고. 둘 다 써보세요.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아직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한 6월 중순쯤 될 겁니다. 아직 시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써보세요. 왜? 우리가 쇼핑 갈 때 옷을 처음에 봤을 때 안 어울릴 것 같아 라고 했어도 입어보면 되게 어울리는 옷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글도 써봐야 됩니다. 생각보다 써보니까 괜찮네 하는 글들이 있고 별로일 거라 생각했는데 써보니까 너무 좋은 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의 주제는 내가 써봐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 써보세요. 또 하나는 글자 수인데 제가 1500자 적어놨는데요. 처음부터 글자 수 1500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글자 수는 3000자, 4000자, 5000자, 만자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최종 제출할 때만 1500자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500자 글자 수가 있다 그래서 1500자 맞췄으면 써야 할 내용도 안 쓰고 들어가야 할 내용이 안 쓴 채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있어야 될 내용이 없고 있어야 가산점이 될 내용들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글자 수 신경 쓰지 말고 3000자, 4000자, 5000자 많이 쓰세요. 뭐라고요? 1500자가 아니라 3000자부터 5000자까지 A4 3-4장 써보시라고. 그래야 더 좋은 글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선생님,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 다 이해했어요.
알겠고 이제 너무 가슴에 열정이 짚혀져서 저 이제 시작하고 싶어요. 언제부터 할까요? 자, 일단 침착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실 쯤이면 아마 6월 달일 거예요. 빨리 본 학생들이 6월 달이고 아마 이제 시험 끝나고 7월 달부터 볼 거예요. 자, 7월 달 본 아이들은 이제 영상 보고 영상 끄고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자, 뭐라고? 자기 전에 한 30분씩 써봐요. 매일. 그래서 오늘 당장 내일 미룰 필요 없고 오늘 당장 시작하시면 되시고 6월 달에 좀 일찍 본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딴짓 하다가 알고리즘이 떴거나 혹은 어머님, 아버님이 추천해 주셔서 자, 이 친구들은 일단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소재 고민 정도만 하면서 기말고사 잘 마무리하시면 돼요. 성적이 낮으면 말짱 두루묵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실질적인 자소서 작성과 시작은 여러분들 7, 8월 여름방학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아이고, 이게 낮아가지고. 자, 네, 여름방학부터 시작하시면 되니까 너무 성급하거나 조급해할 필요 없고 시험 잘 마무리하시고 7월부터 시작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여긴 적지 않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해두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기소개서라는 건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이해해야만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자기소개서는 뭔가 기술적으로 뛰어난 역량이 크게 필요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저 같은 원장이나 선생님들은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지만 글을 적는 여러분 본인은 그런 역량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진솔하고 담백하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경험을, 여러분들의 서사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냥 담백하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시술하고 화장하고 성형수술을 같이 다듬어주는 건 선생님들이나 어른들 혹은 학원 선생님들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꾸며서 글씨를 쓰지 말고 담백하게 최대한 깔끔하게 글 써보도록 노력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영상이 참 길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또 시청해보시고 기억 안 나면 기억이 안 나는 부분 옮겨가서 또 한번 보고 메모해서 보고 어느 정도 암기도 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제 그만 마쳐야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도 상일 프로 고입전문학원 하이프로트 원장 박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